안녕하세요. 웹하는 순의 알고리즘으로 이번 SE콘 진행하게 된 18학번 김민종입니다. 네, 우선 웹하는 순의 문제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면은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휴가 기간에 다음 도시들을 최소 이동 경비로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순서로 여행하면 될까? 대신 출발지에서 출발해서 여행이 끝나면 반드시 출발지로 돌아와라. 그러면 이제 여행이 끝난 시점에 다시 출발지로 바로 올 수 있는 경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저희는 바로 답을 찾기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정답 경로를 보면은 한 정점을 출발해서 다른 모든 정점을 한 번씩만 거쳐서 다시 그 정점으로 돌아오는 경로입니다. 이제 한 번씩만 거쳐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한데, 왜냐면 다른 여행지를 두 번, 세 번 거치게 되면은 오히려 이 그래프에서 이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최적해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여행 경로에서 길이가 최소가 되는 경로가 최적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가는 게 정답이 됩니다. 이제 이 그래프 여행 경로의 길이는 총 합이 22가 됩니다. 이제 이 웹환원순의 문제 같은 경우엔 조합 최적화 문제로 이제 컴퓨터 분야에서 좀 오랫동안 가장 많이 연구된 유명한 문제 중 하나이고, 정확한 이 문제의 요구 사항은 1부터 n까지 번호가 붙어 있는 도시가 있고 도시들 사이에는 길이 있다. 근데 길이 없는 경우가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 한 웹판원이 어느 한 도시에서 출발해서 n개의 모든 도시들을 한 번씩 찍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최소 비용을 구하라. 이게 웹판원 순의 알고리즘이 이제 전체적인 요구 사항인데, 이게 정말 쉬워 보이지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한 웹판원이 이제 어떤 경로로 가야 내 출장 비용을 최소로 아낄 수 있을까, 이런 사례 이런 데 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웹하는 순회 같은 경우 문제 조건을 보면은 일단 음이 아닌 가중치가 있는 방향성 그래프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가중치에 음수가 있으면 그 음수 가중치를 계속 타서 이동을 하면은 그때 음수 사이클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 비용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TSP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완전 탐색으로도 풀 수 있는데, 먼저 각 도시들을 한 번씩만 방문한다고 하니까 이제 순혈 찾기를 이용해서 저희 가능한 여행 경로를 전부 탐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순혈을 찾는 데 소모되는 시간 복잡도가 n-1 팩토리얼입니다. 이제 만약에 단위 시간이 1 마이크로세크일 때 n이 6이거나 11일 때는 이 시간 복잡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n이 11일 때 0.4초 이내 탐색 가능하지만, 이제 시간 복잡도가 팩토리얼급이기 때문에 n이 20까지만 돼도 3857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웹하는 순의 문제가 정말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게 논 폴리노미얼 NP 난해 집합이라는 속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엄청 어렵다는, 그냥 말 그대로 엄청 어렵다는 뜻입니다. NP가 이제 다항식 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해결책이라는 뜻인데, 이게 아까 나왔듯이 시간 복잡도가 순열로 풀었을 때는 n 팩토리얼 승이기 때문에 다항식이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뒤에서 나오는 해결책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로 모두 풀어도 n제곱 곱하기 2의 지수승이기 때문에 이게 다항식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어서 이게 논 폴리노미얼이라고 이라는 집합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 문제가 다항식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증명을 할 수는 있는데, 다른 문제들은 이 문제는 심지어 증명조차 안 됐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풀이 방법이 존재하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비트 집합이랑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기존에 이미 연산한 값을 재사용해서 중복 계산을 줄인 다음에 내가 그 미리 계산했던 거를 재사용을 하면서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비트 집합은 내가 어떤 정수를, 모든 컴퓨터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때 모두 비트열로 저장하니까 그 하나의 비트를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하고 그걸 플래그로 활용하자. 그러면은 그 비트 하나하나 가지고 도시 방문 여부를 체크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방법으로 이제 TSP 문제를 풀 수 있고, 두 번째는 분기 한정인데, 저희가 그래프 탐색이나 어떤 재기함수 같은 걸 할 때 분기를 계속 늘려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분기를 너무 많이 늘리게 되면 쓸데없이 시간이 많이 소모되니까, 그런 분기를 한정시켜서 쓸데없는 더 이상 탐색할 필요가 없는 지점을 판단해서 그 부분은 탐색하지 않고 자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근데 이게 분기 한정은 너무 어렵고,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랑 비트 집합 이 두 가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PPT가 겹쳤는데, 네. 지금 비트 연산자 저희가 컴퓨터 개론 구조 시간 때도 많이 배우는데, 엔드 연산, 5월 연산, XOR 연산, 낫 연산, 그리고 저희가 또 많이 사용하게 될 쉬프트 연산,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해야 그 TSP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제를 보면은 1이 0001이잖아요. 그거를 왼쪽으로 한 번 시프트하면 0010이 되고, 1을 왼쪽으로 두 번 시프트하면 000100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0010이었는데 이걸 한 칸으로 옮기니까 여기 두 번째 1이 오고, 이걸 두 칸 옮기면 두 번째 오고, 이걸 또 세 칸 옮기면 세 번째 1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비트를 이용한 부분 집합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TSP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원소수에 해당하는 n개의 비트를 사용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i번째 비트 값이 1이면 현재 i번째 원소가 포함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DCBA라는 집합이 있을 때, 저희가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은 집합은 0000으로 표현할 수 있죠. 왜냐면은 어떤 비트도 1로 설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A라는 값이 포함되어 있는 걸 포함한 집합은 첫 번째 비트가 1로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A만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두 번째 비트가 플래그 되어 있다. 지금 여기 두 번째 비트가 플래그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는 이 B 원소 하나만 들어있다. 그러면 만약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들어있으면 A, B가 들어있다.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만 들어있으면 C다. 이렇게 쭉쭉쭉쭉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총 2의 만약에 원소가 4개이면은 총 4개의 비트만 사용해서 이렇게 비트를 이용해서 부분 집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알아볼 게 비트 마스킹인데, 맞아, 이걸 정말 잘 알아야 이 연산들을 통해서 이제 집합에 원소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아니면 교집합한다거나 합집합한다거나 그런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각 비트를 하나의 플래그로 활용해서 자료 저장이랑 집합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 0에서 31번의 번호가 매겨져 있다 했을 때, A의 친구 목록이 0, 3, 6, 7, 10, 13, 28 이렇게 하면은 조금 헷갈리는데, 일단은 이걸 B의 친구 목록도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A랑 B랑 모두 친구인 사람을 구한다 했을 때 이거는 엔드 연산으로 표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 엔드 연산을 비트로 표현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좀 보기 어려운데, 저희가 코딩을 할 땐 이거 인트나 롱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뭐 문자열이나 그런 걸로 관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A 또는 B와 친구인 사람은 5월 연산으로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제가 0부터 31 번호가 매겨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X번째 사람을 친구로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집합 A가 있잖아요. 이 A에다가 X번째 사람이라 했으니까 그 사람을 표현하기 위한 플래그를 표시를 하려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1이면 0001이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사람을 플래그로 하고 싶으면 0010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하고 싶으면 0100, 세 번째 사람을 플래그 하고 싶으면 00100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쉬프트 연산으로 이걸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5어 연산을 하면은 A나 또는 B가 0이나 1이면은 그건 항상 1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추가하는 함수는 0이던 1이던 상관없이 모두 1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5어 연산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리무브도 비슷한데, 이것도
그 x번째 사람을 표현하는 비트 수만큼 옮겨요. 그러면 0, 1, 0 두 번째 사람이라고 하면 0, 1, 0, 0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낫 연산을 하게 되면 1, 0, 0, 0 1, 1, 0, 1, 1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i번째 사람 말고 다른 모든 비트는 1로 표시되고 i번째 사람인 것만 0으로 표시되고 그걸 엔드 연산하기 때문에 그 기존의 집합이 0이건 1이건 그 i번째 비트는 0으로 항상 초기화되기 때문에 리무브 할 때는 이 엔드 연산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다음 저희가 이제 설명해야 될 게 동적 계획법인데, 사실 동적 계획법이 참 이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을 만족하는 점화식을 찾아야 됩니다. 점화식이라고 하면 저희가 가장 유명하게 뭐 피보나치 수열이나 뭐 아니면 대표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이 있고, 그런 문제들이 수학적 귀납법을 만족하는 점화식의 문제 그 특징들이 작은 문제의 해를 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큰 문제를 해결한다는 패러다임인데, 지금 이쪽을 보면은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기 위해서 작은 문제를 이제 5를 구하기 위해서 4랑 3으로 나누고 4를 구하기 위해서 또 3이랑 2랑 나누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함수 호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이만큼이 다 중복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아니고 이만큼이 다 중복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중복 호출하게 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서 이런 테이블을 만듭니다. 내가 5를 호출했을 때 답은 몇이었다, 4를 호출했을 때는 답은 몇이었다, 그런 거를 미리 저장해 놔서 나중에 이렇게 계산할 때 이 테이블이 다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테이블이 다 채워지니까 이 중복되는 부분은 그냥 내 테이블에 찾아가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럴 때 시간의 중복 계산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시간 복잡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걸 활용한 게 동적 계획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점화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다시 TSP 문제로 돌아와서, 이게 참 방금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랑 그 비트 집합 이런 걸 잘 사용하면 TSP를 풀 수 있는데, 먼저 V가 모든 정점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라고 하고, A가 모든 정점 집합이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사실 그냥 저희가 방문한 정점을 체크하기 위한 비트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A는 방문한 정점을 체크해 놓은 그런 데이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DP 이 2차원 배열을 만들 건데, 이 배열의 의미가 i번째에서 출발해서 A에 속하지 않는 정점을 정확히 한 번만 거쳐서 VI에서 출발을 하는 웹환원순의 경로를 의미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면은, 저희가 현재 위치에서 어떤 다음 정점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정점에서 넘어가서 그러면 그 다음 정점도 내가 방문했으니까 방문 체크하고, 그럼 그 위치에서 또 다시 웹환원순에 하는 그 정답을 더한 게 이제 원래 위치에서 시작하는 웹환원순의 경로의 정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식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now가 현재 위치고 next가 다음 도시일 때, 만약 모든 정점을 방문했으면 그냥 바로 돌아가는 길이 있다면 돌아가는 길이 정답입니다. 모든 정점을 방문한 경우 그냥 출발지로 가는 비용이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모든 정점, 아직 방문할 정점이 남아 있으면은 내 방문할 정점에 대해서 그 현재 위치에서 방문할 정점으로 가기 위한 가중치를 더하고, 그리고 그 다음 위치에서 이제 또 다시 웹환원 순회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모든 정점을 다 순회했을 때, 그럼 다시 출발지로 가게 되는 그 결과까지 도달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서 내 비용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 계산한 거랑 현재 값이랑 비교하면서 내가 이제 웹환원순의 최소 비용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냥 현재에서 넥스트 가는 거리와 넥스트로 이동하고 now와 next를 방문한 상태에서 찾는 웹환원순의 경로, 이걸 재기호출해서 현재 값과 비교해서 더 작은 값을 선택한다 라는 게 이제 웹환원순의 풀이 방법을 설명한 것이고, 이걸 좀 그리면서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제가 1번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 했을 때 집합이
집합에 1번이 들어있겠죠. 그럼 제가 1번을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2번으로 갈 수도 있고 3번으로 4번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1번은 체크했으니까 1로 가면은 1번, 2번은 방문했고 그 다음에 1로 가면 1번, 4번은 방문했어. 그러면 제가 2번을 방문했다는 입장을 보면은 내가 2번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경로가 있으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4번도 똑같이 내가 1번하고 4번에서 출발해서 2번, 3번을 가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웹하는 순의 경로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재기 호출을 하면서 정답을 풀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2번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뭐였지? 일단 다음 거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테이블 채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1번에서 출발한다고 했을 때 1번에서 출발한다 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1번에서 어느 지점으로 갈 수 있냐? 일단 2번으로 갈 수 있고 1번에서 또 3번으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겠죠. 왜냐면은 내가 3번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미 방문한 정점은 1번, 3번이니까 1로 가고, 그리고 1번, 4번으로 또 갈 수 있죠. 그럼 여기 도착하겠죠. 그럼 또 이 지점에서 다시 출발을 하는 겁니다. 1번, 2번 방문했으니까 나는 3번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얘는 2로 갈 수도 있고, 얘는 또 1번, 2번 갔으니까 난 4번으로 가야겠다 해서 1, 2, 4번까지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번, 3번 갔으니까 1, 2, 3으로 또 갈 수 있죠. 그러면은 1, 2, 3으로 가서 1로 가고, 얘도 1번, 3번, 4번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1번, 3번, 4번으로 갈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랑 여기서 다시 출발하는 걸 보면 난 1, 2, 3, 4 도착지가 4번이네. 그럼 4번으로 가고, 얘는 1, 2, 3, 4 얘는 또 이쪽이 아닌가? 여기도 또 4번으로 가고, 여기도 얘가 이제 1, 2, 4까지 방문했으니까 1, 2, 3까지 방문하고, 그리고 1, 3, 4 이 친구는 내가 2번으로 가면 되니까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은 지금 2번까지 도착했고 3번, 4번 이렇게 도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모든 정점을 방문했으니까 출발지로 가는 그 경로를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2번에서 1번으로 가는데 드는 비용은 2죠. 그럼 여기 2를 씁니다. 그리고 3번에서 또 1번으로 가는 비용, 그럼 6이죠. 근데 4번에서 1번으로 가는 비용이 없잖아요. 그럼 여긴 무한대입니다. 갈 수 없기 때문에 무한대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6번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비용이 6이었으니까 여기 6 더하기 내 왔던 경로들을 다시 뒤로 가면서 6 더하기 지금 4번에서 3번 갔으니까 4번에서 3번 간 비용은 8. 6 더하기 8 해서 여기는 이렇게 14라는 값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2번에서 4번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4번에서 2번으로 왔으니까 여기 6이 있으니까 또 여긴 2 더하기 6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왔던 경로로 올라가면서 그 비용을 하나하나 차례로 더해가면서 그 값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테이블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처음 1번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 나온 값이 22이기 때문에 정답은 이 모든 값을 다 합친 22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 복잡도로 계산을 해보면은 일단 dp 함수 호출 횟수가 n-2 곱하기 2의 n-3승번 호출하거든요. 이게 내가 출발한 지역을 빼고 그리고 n-1개에 대한 그 도시들을 순회를 하면서
내가 이제 모든 비트 집합들을 다 탐색을 해야 되니까 이해 지수승이라는 그런 시간 복잡도가 나왔고, 이제 아까는 3857년이라는 그 시간이 걸리던 그 완전 탐색으로 사용하던 풀이가 n이 20일 때 45초가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길이가 2000만인 배열이 필요하고 n이 만약에 40인 경우에도 DP로 써도 6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도 이제 풀기 어려운 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판원 순회 같은 문제는 응용 사례가 실제 물류 산업에서 저희가 쿠팡이나 뭐 택배 이런 데 배차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항공기 스케줄링이나 반도체 설계, 그리고 유전자 분석 같은 다양한 사례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연습 문제를 한번 보면은 이제 100준의 외판원순의 문제가 많은데, 일단 외판원순의 2는 n이 10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첫 번째 해결책으로 본 순열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판원순의 1번이랑 3번은 n이 16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완전 탐색으로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의사 코드가 있는데 이게 좀 잘려가지고, 이제 먼저 이게 내가 초기 값이 만약에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계산한 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내가 계산을 해놨던 값을 리턴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에 방문했을 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모든 비트열을 총 도시가 n개 있을 때 모든 도시를 방문했는지 체크하려면은 n번만큼 밀고 1 빼면은 n 이하인 모든 비트가 다 1로 플래그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해서 내가 모든 도시를 방문했는지 체크하는 그런 코드이고, 이제 이 if문은 내가 출발지로 못 돌아가는 경우, 내가 돌아가는 비용이 무한대인 경우, 그런 거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정점을 탐색하는 건데, 이제 내가 가기 위한 곳을 플래그 한 다음에 그거랑 내가 이미 방문했는지 여부를 엔드 연산으로 표기를 해서, 내가 만약에 방문한 적이 없어 그러면은 여기 이제 다음으로 건너갈 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5어 연산을 통해서 방문 체크를 수행을 해서 넥스트를 얻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걸 재기 호출하겠다, 이동을 한 다음에 재기 호출하고 그 넘어가는 비용을 더합니다. 그리고 그거랑 내가 지금까지 탐색했던 값들이랑 이제 비교를 해서 최소값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모든 정점을 탐색해서 나온 최소값이 현재 위치에서 TSP 비용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TSP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조금 약간 PPT 꺼지는 사고도 있었고 설명도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저는 이번 발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